이 편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를 한번 간단하게 다시 재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기 일에 엄청나게 풍부하고 가지수한 정보통신 기술 또는 자원을 활용하게 하고, 즉 자신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활용한 능력이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 워드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활용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공통적으로 누구든지 쓰는데 사람마다 공부나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관심 있는 것 다르고 먹고 사는 원천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일 자체를 이제 소프트웨어화하자, 그게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자는 가장 근본적인 동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 처리를 빛의 속도로 빠르게 하자. 그래서 사람을 때려서 빠르게 하는 것은 가혹하니까 소프트웨어라는 하인들을 이용해서 제대로 해보자. 이런 게 취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코딩 기술이나 코딩 알고리즘 자체가 교육의 목표가 아닙니다. 왜? 코딩 알고리즘? 왜 목표가 아닌지는 벌써 머릿속에 그림 그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코딩 기술이 필요했던 시대에는 코딩밖에 없으니까 코딩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코딩을 안 하고도 만들 수 있는데 코딩을 가르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다른 대안이 있다면은 코딩 더 이상 배울 필요 없습니다. 왜? 이거는 그냥 나중에 결론을 예단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단정지어서 죄송한데 1%는 앞으로 더 코딩을 배워야 됩니다. 99%는 코딩 더 이상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가혹행위입니다. 이제 코딩이라는 낡은 틀을 벗어버릴 때입니다. 다른 일을 자동화한 소프트웨어 산업 자신을 자동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풍부한 IT 인프라라든지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을 갖고도 자동화를 못한다는 말이 안 됩니다. 코딩의 없는 신기술이 있다면 당연히 그걸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 그걸 선택하십니다. 따라서 목적과 수단을 구분 못하는 오류에서는 벗어나자. 우리 목적이 뭔가? 코딩의 알고리즘인가? 그 코딩 알고리즘 별로 써먹을 것 없습니다. 왜? 수학적인 이나 물리학적인 논리적인 알고리즘은 밖에 나가서 운전기사를 하더라도 필요합니다. 구구법도 필요하고 인수분해도 필요합니다. 근데 코딩 알고리즘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밖에 벗어나면 뭐 if, then, else나 루프문이나 분기문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했다고 똑똑했냐? 아닙니다. 다시 코딩을 배우는 순간에 다시 배워야 되고, 배웠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가는 사람들은 금방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한번 잘 고민을 같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립이 안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기술을 공부하는 지금까지 코딩에 익숙한 사람들의 시각으로 전통적인 교육은 보편적인 교육으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코딩 알고리즘, 노하우, 방법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고 신기술을 선택할 때 학습 대상은 달라진다. 왜? 코딩이 쉬워진다면, 예를 들면 타다기가 어려웠는데 문서를 만드는 쉬운 워드 프로세스를 만들어 쓴다고 해서 누구든지 문서를 잘 만들든지 기한을 잘하든지 소설을 잘 쓰든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워드 프로세스가 쉽다고 가르칠 게 없다? 바보죠, 이게. 워드 프로세스가 쉬우면 가르칠 대상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소프트웨어가 쉬워진다? 그 코딩 쓸데없는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개발하는 기술이 쉬워졌다? 가르칠 대상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수준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다시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목표는 소프트웨어의 본원적인 가치에 충실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일을 하는 절차나 일을 하는 방법이나 일을 하면서 쌓여있는 온갖 노하우를 거기다 넣어서 사람 대신에 사람보다 훨씬 싸게, 사람보다 훨씬 정확하게 기분 좋게 해주는 것, 자동화해주는 것, 스마트화해주는 거죠. 이 교육과정도 스마트 교육과정이죠. 그래서 무엇을 왜 만들 건가 하는 기획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어디다 왜 만들 건가 원리를 이해하고 그걸 잘한 사람이 저거하고 같이 페이스북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잘한 사람이 카카오톡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비도 절감해주고 온갖 쓸데없는 시간까지 거기다 전부 다 쏟아붓게 하는 사람이 그죠? 우리나라 카카오톡이죠. 그래서 무엇을 만들까? 어디다 만들까? 이런 기획력과 아이디어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일 처리하는 논리나 일 처리하는 방식이나 절차에 대한 교육이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일을 할까? 근데 소프트웨어를 한두 번만 만들어보면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4, 5학년 때 바둑을 배워본 사람들은 느낍니다. 자면은 매일 천장에 바둑이 그려져서 오목도 두게 되고, 그렇죠. 이게 호, 패, 뭐 이거 하죠.
그와 똑같이 소프트웨어를 한 두세 번만 해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소프트웨어를 바라봅니다. 저걸 IT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밑에 종을 하나 만들어 놓을까, 부릴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논리, 방식, 절차에 대한 교육이 집중돼야 됩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교육이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코딩 없는 기술은 이미 실용화됐습니다. 왜?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할 겁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한테 내가 개런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에 적어도 2개, 4개, 찐 3개. 여기 지도하시는 선도교사님이 어떤 분이 몇 개를 하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2개 내지 3개는 그냥 집에 갈 때 소프트 만들어 놓고 가십니다. 그러고 나면 집에 가서 생각만 해보면 뭐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공부는 더 하셔도 좋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공학 자동화는 충분히 검증된 기술입니다. 이 자동으로 개발된다는 거죠. 왜? 자동차 같은 것도 자동으로 하는데 생명 걸린 것도 아닌데 그걸 왜 자동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 시장의 이런 변화가 자체를 외면한 채 낡은 코딩을 고수하고 있는 건 문제라고 보고 있고 소프트웨어 공학의 대표적인 솔루션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실 MBG 메이커 솔루션입니다. MBG 메이커 솔루션은 그 다음 세대 제품까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첨단을 달리는 IT 교육, 특히 국어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고 수학은 뭐 이집트 시대, 워터 시대 생각하죠. 고대부터 그런 원리, 파스칼의 법칙이라든지 알키미데스의 원리라든지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잖아. 소프트웨어는 최신 기술의 흐름을 반영하는 게 당연하죠. 3년 있다는 또 다른 가치관이나 패러다임을 갖고 교육을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플랫폼 기술에 기반해 신기술 MBG 메이커라는 게 도대체 뭔가? 플랫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플랫폼 참 쉬운데도 어렵습니다. 왜? 너무 쓰는 데가 많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기차를 타고 온 역도 서울역, 용산역 플랫폼이더라고요. 그래서 플랫폼이 도대체 뭔가? 플랫폼이란 쉽고 경제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인프라를 얘기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옛날처럼 코딩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에러를 내고 비용을 들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쉽고 값싸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서울역처럼 어떤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어떤 소프트웨어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플랫폼입니다. 거기다 코딩을 안 하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왜? 서울역에 나와서 내가 부산을 가든 마산을 가든 목포를 오든 광주를 가든 서울역에 나오면 되지. 자동차를 사야 되니까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운전면허를 따야 되니까. 그 플랫폼이 그런 거지. 서울역까지 오는데도 서울 시내 온갖 데서 오는데 걸어서 오신 분도 괜찮습니다. 자전거 타고 와도 괜찮아요. 지하철 타도 괜찮죠. 자가용 타고 와도 누가 안 말립니다. 돈만 주차료만 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오든지 어떤 소프트웨어로 어떤 목적지로 가든지 간에 플랫폼만 있으면은 소프트웨어는 아주 쉽게 개발됩니다. 그런데 이런 플랫폼 기술에 대한민국이 대단히 취약합니다. 이런 플랫폼을 휘어잡고 있는 데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강국입니다. 초보적인 플랫폼이 MS-DOS나 윈도우 같은 것이나 안드로이드 같은 것이고 아주 고도화된 플랫폼이 여러분이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목적지향적으로 고도화되어 있는 MBG 메이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짜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마치 MP3나 AVI처럼 여러분들은 MP3 음악 듣지만은 플랫폼이라는 것이 MP3를 해석해서 음악으로 재생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케스트라나 아니면 궁중음악이나 뭐든지 간에 MP3가 다 갖고 다니면서 어디서든지 듣죠. 텔레비에서도 라디오에서도 뭐 아니게 되면은 휴대용 여러분 휴대폰에서도 그걸 듣고 있죠. 그렇게 소프트웨어 자체도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류가 직면하는 소프트웨어 기급 문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는 엄청 많습니다. 많이 못 만들어서 값싸게 못 만들어서 전치에 못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는 기근 현상이 심각한데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로 여러분들이 알고 갈 키워드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플랫폼 위에 만든 소프트웨어 제작 솔루션이 뭔가 MBG 메이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서 코딩을 배제하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플랫폼 위에서도 코딩하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플랫폼을 좀 잘 만들면은 코딩 기술을 배제하고는 신기술이고 그래서 결국은 값이 싸고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MBG 메이커로 만들면 아무리 복잡한 실무용 프로그램도 이게 실무용으로 만들어지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30분의 1 이하의 원가에서 만듭니다. 과거에 300만 원 들었으면 10만 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100만 원짜리 소프트웨어를 10,000원에 만들 수 있다는 거죠. 100만 원일 때 살 수 있는 사람의 숫자하고 10,000원일 때 살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가 있겠느냐. 따라서 코딩이라는 수단이 아닌 일이라는 목적. 왜? MBG 메이커는 오늘 하루 동안에 대부분 이렇게 조작하고 나는 것은 압니다. 근데 워낙 기능이 많습니다. 몇 가지 안 되기도 해요. 따져보면. 세상 일에 비하면 별로 안 되는데 MBG 메이커에 들어있는 기능은 138만 5천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거 언제 다 배워? 뭐하고 그걸 배우십니까? 필요할 때 찾을 수 있게 오늘은 배우십니다. 여러분이 간단한 프로그램을 찾아보면서 아 저런 것도 만들 수 있고 저런 것도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느끼고 찾아보시면 분명히 가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에 99.9%는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프로그램을 찾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심플한 것을 배우십시오. 조작하는 방법, 절차, 과정을 배우십니다. 그리고 이게 코딩을 이렇게 익숙해지면은 짧은 시간에 배우고 나면 그 다음은 내가 무슨 일을 할 건가, 문학작품을 쓰려고 하는가, 공장을 자동화하려고 하는가, 인터넷 쇼핑몰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우리 부모를 도울 건가. 실제로 저 에비지 메이커 갖고 만들어서 자기 아버지가 구두를 만드는데 서울 선일 이비즈니스 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저희하고 저희에서 오래전부터 이거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거기 가보면 다 사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반 사장님들. 자기 아버지가 한 달에 70만 원 많이 팔아도 200만 원밖에 못 파는 구두방을 했어요. 예, 저도. 근데 그것 갖고 만들어서 온라인 비즈니스몰 만들었더니 한 달에 2천만 원. 아무렇지겠죠.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꼭 사업이라는 것이 나이 많이 먹든지 자본을 많이 갖고 있든지 머리에 든 것이 많든지 그거 별로 관계없습니다. 소프트웨어라는 게 그런 거죠. 따라서 엠비지 메이커는 충분히 검증된 솔루션입니다. 이건 16, 17년 전부터 만들어져 있었고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공동으로 해서 16년간 연구개발비만 315억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이것이 한국에서 이런 방법을 창안했습니다. 어디서 베껴온 것 아닙니다. 대부분 워드 프로세스, 엑셀 다 외국에서 갖고 있던 아이디어를 이미테이션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 자체도 한국산이고 국제 특허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물론 특허가 났겠죠. 일본이나 미국까지도 특허가 나서 32가지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만드는 기술은 특허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엠비지 메이커가 추구하는 기술은 결국 인간을 위한 거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누구를 위하든지 소프트 파워라든지 이런 회사를 위한 게 아니고 인간을 위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엠비지 메이커의 원리와 교육적인 가치는 뭘까요? 기술적인 원리를 설명해 보면은 사람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목적과 구현 대상을 설정합니다. 이게 기획활동이죠. 뭘 만들까? 왜 만들까? 어떻게 만들까? 이 기획활동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아주 쉬운 저작 도구입니다. GUI 도구입니다. 그래픽으로. 그래서 워드, 엑셀 써보신 분, 파워포인트 써보신 분은 100% 일치하고 99% 일치합니다. 1% 좀 틀립니다. 워드, 엑셀 써보신 사람들은 한 75%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걸 갖고 나는 이걸 이렇게 만들겠어 하고 비주얼하게 뭘 만들겠다고 화면도 그리고 버튼도 그리고 어디를 누르면 뭐가 나타나 어디를 누르면 움직이러 다녀 이것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손쉬운 GUI 도구로 UI 화면과 기능만 정해주면 소프트웨어를 구현은 이미 플랫폼에서 70% 정도는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고 인공지능 저작 엔진이라는 것이 내부에 들어서 자동으로 구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이렇게 만들어지면 한 번 만든 소프트웨어가 모든 데서 돌아갑니다. PC에서 당연히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 스마트폰에다 관심을 갖고 들어오셨겠죠? PC에서도 윈도우에서도 돌아가지만은 모바일 웹 환경에서도 그래도 돌아갑니다. 소프트 파워 사이트 혹시 가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 사이트에 가보면 굉장히 복잡한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사고 팔고 현금 결제하고 쇼핑하고 뭐 홈페이지 같은 역할도 있고 다운로드하는 것도 있고 그 전부 다 단 한 줄도 코딩 없이 엠비지 메이커라는 툴을 갖고 디자이너 프로그램 해본 적이 전혀 없는 디자이너 한 사람이 만듭니다. 그렇다고 치게 되면 학생들한테 디자이너들한테 왜 이런 걸 가르쳐야 될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 번 만든 소프트웨어는 PC를 포함해서 모든 환경, iOS, 안드로이드까지 다 지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난해한 코딩 기술과 기계적인 숙련이 전혀 필요 없게 되고 그래서 학생이나 선생님 누구나 2-3시간 만에 상품 습득할 수 있습니다. 2-3시간 만에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용 교재로서 참여점은 최종 목적과 상관없이 IT 메커니즘이나 컴퓨터 메커니즘을 학습할 필요가 없고 알고리즘이 뛰어넘어서 문제 해결하는 절차나 논리를 학습하게 됩니다. 알고리즘 공부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도 한국말로 돼 있지만은 그 글로 쓰면은 그대로 작동하기 사람처럼 알아듣고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자연어입니다. 다만 컴퓨터니까는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존경어나 겸양어 같은 거 쓰실 필요 없고 과거형 미래는 잘 없습니다. 대부분 현재형으로 쓰면은 그냥 한국말을 쓸 줄 알면 그대로 알아듣게 됩니다. 논리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지만은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 절차나 논리 같은 것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로
여러 선도 교사님들은 시대를 앞서가는 역량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치 문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워드 프로세서를 타이피스트만 만들 때는 타이피스트도 직업답지 않고 고통스럽고 문서의 질도 떨어지고 생산성. 근데 모든 사람이 워드 프로세서가 발견되면서 그걸 만들다 보니까 문서의 질도 높아지고 생산량도 높아지고 사회 전체를 발전시키는데 엄청난 동인이 되죠. 지난 20년 동안. 그와 똑같이 문서 하나 만든 것도 그러는데 소프트웨어를 누구든지 자기가 자동화하는 것을 누구든지 내가 만들 수 있다. 누구든지 만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만들어 쓸 수 있다고 하면 세상 뒤집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시작점이 있습니다. 가장 앞서 있는 분들이 오늘 오시는 선생님들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기술 문제에서 지식 문제로 전환하자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소프트웨어 조작 방법을 어느 정도 알았으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내가 갖고 있는 특성, 학생들의 적성 이런 걸 봤을 때 뭘 가르칠 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술 문제에서 지식 문제로 전환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 본질적인 이유, 본질적인 목적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기획을 하고 그런 논리를 공부하게 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좋은 거다.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발전을 뿌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계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건지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소프트웨어라는 그릇에 담아서 대량 복제하고 방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프트웨어가 뭔가 다른 점입니다. 세 번째 점. 지식을 담는 그릇입니다. 근데 그 지식이 사실지만 담는 게 아니고 방법지까지 담습니다. 사실지만 담는 게 아니고 암묵지까지 담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머릿속에서 회계 정리를 하는 과정을 전부 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만들어서 더존이라는 회계에다 담아놓으면은 경리직 대학까지 공부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회계 정리를 깔끔하고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가 뭐냐? 지식을 담는 그릇인데 이 지식을 담는 그릇은 그동안의 사람 머리, 두뇌, 해골바가지밖에 없었는데 이걸 복제해갖고 판다면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죠. 근데 소프트웨어는 자유스럽게 복제해서 아무데나 배포하고 아주 단가도 극단적으로 떨어뜨리고 비인간적으로 취급해도 노동법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를 지식을 담는 그릇, 그래서 그것을 만들고 대량 복제하고 배포해서 활용해서 인류 전체의 삶을 개선하는 도구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솔루션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은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옛날 솔루션들은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새로 만들어진 플랫폼 기반에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기술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쉬워요. 제목란, 데이터를 입력하는 란, 사진을 입력하는 란 이렇게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소프트웨어 완제품을 만들어서 부품을 이미 만들어 놓고 만들어줬습니다. 그거 갖다 어디다 쓸 건가만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구현할 대상의 업무 내용이라든지 일 처리 과정과도 매우 유사한 GUI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손쉬운 GUI 도구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일부 스크래치나 이런 앱 인벤터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계시고 실제로 가르치고 계신 교사님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보는데 좋습니다. 논리적인 관점에서 근데 한계가 있죠. 이게 코딩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고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짜는 데는 한계가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든지 이런 데 가르치고 나게 되면은 현장에 실제로 자기 시나리오라든지 관심 있는 영역을 연결해서 공부할 때는 MBG 메이커를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잘 조합을 해서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들고 MBG 메이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도 저장하고 수거하는 그런 기능. 그거 기본적으로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도 다 자동으로 됩니다. 아주 큰 시스템, 수천 명이 붙어서 쓰고 서버가 수십 대 있는 거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스마트폰 한 대에다 만들어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면 그대로 배포만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복잡한 논리도 배포할 수가 있고 시장에 있는 모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제품과 연계 통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알고리즘이나 원리,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사회에 나갈 예비군을 양성한다고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MBG 메이커는 여러분들이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 자체에 대한 비교라든지 이것들은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제 마지막 한 두 페이지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과 시행 방안 자체도 재정립해야 된다. 물론 정책은 여기 교육부나 교육청 당국자들이 하시겠지만은 방향을 제대로 이제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은 컴퓨터 활용 능력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컴퓨테이셔널 싱킹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딩 알고리즘보다는 활용 능력에 관점을 두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여기서 활용 능력은
워드 프로세스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가 하는 일을 시나리오를 짜서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여기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유치한 질문해서 죄송한데 초등학교 다닐 때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알았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잖아요. 학예의 프로그램. 그럼 뭐합니까? 교장 선생님 나와서 인사말 나오고 토끼와 거북이에 대해서 얘기하면 누가 나와서 하고 그런 순서와 절차 어떤 식으로 이 학예를 구성해서 이게 학문적인 발표일까 재롱잔치일까 부모들 위로잔치일까를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프로그램 아니었습니까? 오늘날처럼 코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는 미국에서 탄생할 때도 그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게 기획력이죠. 그게 조직을 끌고 가는 힘이죠. 그런 능력을 가르치고 기르라는 것이 프로그램 교육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학생의 진로들을 투트랙 전략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생이 전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진출할 사람들은 교육을 따로해야 됩니다. 이 교육은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실업계학교나 전산학과나 이런 쪽에. 조금 더 저 폭을 넓혀서 어트랙티브를 줘가지고 매력을 줘서 아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1% 미만의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블록형 다이아그램 같은 이런 걸 가르쳐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라디오나 네트워크나 운영체제 구조 같은 거 C나 자바 언어 같은 것들을 가르치고 DBMS나 플랫폼 기술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중에 윈도우 만든 사람, 안드로이드 만든 사람 머지않아서 한국에서 엠비즈 메이커라는 다음 세대 제품을 만들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것을 그걸 이용해 다른 일을 해야 되겠죠. 모두 다 이찬진 씨처럼 한글 워드 프로세스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별로 답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머지 99% 산업계나 종교계나 학계 같은 데로 진출하실 분들은 이런 쉬운 도구, 그게 리딩이 엠비지 메이커일 뿐이지 앞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공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현장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육이 자잘이 아닌 희망과 역량을 길러주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결국은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자기 일을 주도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고 코딩 장벽이 없다면 일반 교과목하고 접목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수학교육과 접목되든지 영어교육과 접목되든지 과학교육과 접목되든지 실제로 전국적으로 엠비지 메이커를 갖고 입상한 교사들이 많은 분들이 작년에 대통령상 받은 사람, 그 전년에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기 어떤 전공 분야하고 접목해가지고 하신 분들이 입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지식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죠. 마치 인간처럼 사람처럼 인식하고 판단하고 처리하는 날리지 웨어를 담는 것이고 이제 전공과 직접 연계하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가는 게 좋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